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혼자서도 쉽고 지속적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인 이 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떤 감정에 대해서 써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나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고요. 뭐 어떤 것부터 적어야 되지? 어떻게 적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이 쓰기 치료, 그러니까 혼자서 내 감정을 쓰는 방법들,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써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들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깐만 이 영상을 주목하셔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꾸준히 비용 없이 스스로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의 기록에 대해서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쓰기 치료, 쓰기 하는 거, 감정을 쓰는 거 어렵지 않나요? 말씀을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저도 상당히 어렵고요.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린 시절 되돌아보면 이 어떤 내 감정에 대해서 또는 감정뿐만 아니라 뭔가를 내가 쓴다는 것 자체가 어색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초등학교 때 일기 쓰기 이외에는 그 뒤로 어떤 감정, 뭔가를 써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 일기 쓰기마저도 미루다가 거의 이제 개학하기 한 일주일 전에 달력을 보고 일기예보를 보고 그날 뭐 했었지, 이날 날씨가 뭐 이랬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거의 소설을 한 달치를 몰아서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애 편지 같은 것들이 적는 것들도 뭔가 내 감정과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고 거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기가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금방 대충 적고 찢어버리고 대충 적고 찢어버리고 해서 제대로 된 연애 편지도 많이 주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어떤 쓰기가 이렇게 어색했던 제가 왜 여러분들께 감정과 생각을 쓰세요, 써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신과 의사가 된 이후로 운이 좋게도 저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들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함께 쓰면서 피드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의 패턴들을 정리가 잘 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뭔가 변화를 저도 느끼고 많은 분들의 변화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인지행동 치료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써보니까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그리고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써서 이렇게 보면 뭔가 시각적으로 좀 더 보이게 되고 객관적으로 나에 대해서, 나의 감정에 대해서 관찰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감정을 쓰면 무엇이 변화된다는 건지, 이 감정을 쓴다는 것은 본인의 감정의 패턴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본인의 감정의 패턴들을 이해하게 되면 뭔가 변화를 주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 감정의 패턴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 상황에서 감정들이 쉽게 다운되더라, 또는 어떤 상황에서 쉽게 불안을 느끼더라, 또는 나는 계절을 조금 타더라, 또는 나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 호르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내 감정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몰랐던 패턴들, 그리고 잊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각화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보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좋은 부분도 보이게 되죠. 내가 이런 활동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지네, 또는 내가 이럴 때는 기분이 괜찮게 유지가 잘 되는구나, 아니면 안 좋았을 때 이런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든지 위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내가 기분이 빨리 좋아지는구나, 여러 가지의 본인의 감정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빅데이터 많이 좋아하시죠. 이 빅데이터 나를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본인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을 분석해 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에 대한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보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쓰는 것 자체가 근거 있는 거냐, 이 쓰기가 치료적이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인지행동 치료를 쓰기 치료, 라이팅 세라피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사고를 찾고 이 생각을 바꾸는 과정들을 쓰면서 본인의 생각들을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인지행동 치료 이외에도 이 트라우마, PTSD 같은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에게서도 이 쓰기 노출 치료라고 해서
어떤 트라우마 상황들을 어떤 재해석해서 본인의 생각과 감정들을 꾸준히 적어보는 치료가 요즘에는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이 치료가 다른 치료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효과성이 입증되었다라고 나온 것들이 있고, 이 쓰기 치료가 치료의 중단율이 꽤 낮았어요.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치료의 중단율이라는 것이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매일 쓰기가 힘들 것 같고 지속이 어려울 것 같아서 치료의 중단율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쓴다는 게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금방 중단할 것 같은데, 이 치료의 중단율이 낮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치료가 내 트라우마에 대한 감정들을 조절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꾸준히 하게 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치료적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감정들을 쓰는 이 쓰기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매우 입증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 정신의학과에서는 이 기분기록지라는 어떤 내 감정들을 쓰는 치료를 또 진료 시간에 기분기록지들을 함께 작성해 보면서 이 피드백을 하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분기록지 또는 감정노트를 어떻게 써야 되냐? 매일매일 내 감정에 대해서 나는 오늘은 평균적으로 어떤 감정들을 강렬히 느꼈고, 그리고 이 감정의 폭은, 감정의 정도는 어느 정도다. 그리고 오늘 수면은 얼마나 잤고, 그 다음에 내가 술은 얼마나 마셨고, 운동은 얼마나 했고, 그 다음에 공황이나 신체적 불안은 얼마나 있었고, 또는 호르몬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 시기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꾸준히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패턴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요. 뭔가 강렬한 감정이 생겼던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내가 이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쓰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뭘 써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서 써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시작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구조화된 쓰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구조화됐다라는 것이 항목들이 미리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은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체크한 항목들과 그 다음에 써야 되는 항목들을 다시 한 번씩 되돌아보게 되면 내 기분의 패턴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귀찮고 또는 뭔가를 써야 될지 모르겠고 이 쓰기가 좋은 줄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분기록지, 그 다음에 자동사고 기록지, 그 다음에 어떤 투두리스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치료적으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선별해서 이번에 감정노트로 하나 만든 게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써야 되냐? 사실 많은 분들께서 나 이거 올해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작은 해볼게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데요, 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기간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뭔가 어떤 감정의 변화, 그러니까 습관의 변화를 준다라는 기간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 감정의 습관을 변화하려면 평균적으로 한 66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2주만 해도 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 216일 정도 오랜 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균을 내면 66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 데이터가 66일이기 때문에 한 2달이면 되겠다 해서 많이 해봤는데, 저희가 해본 결과 많은 분들이 돼요. 2달이면 많이 변하게 되고 습관을 익히게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석 달 정도는 해야, 그러니까 90일 정도는 해야 내가 어떤 습관의 변화가 생기고 적어도 나에 대한 빅데이터들이 정리될 수 있다고 보고요. 3개월만 조금 힘을 빼고 의도적인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첫 달은 조금 어려울 거고요. 첫 달보다는 둘째 달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둘째 달보다는 셋째 달이 조금 더 나을 거고. 그런데 이 3개월을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써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목표를 그냥 난 90일 동안만 딱 꾸준히 한번 써볼래 라고 생각하시면 90일이 120일, 그 다음에 160일, 뭐 900일까지도 내 감정의 패턴들을 찾아보는 연습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쓰기 치료, 그러니까 내 감정을 썼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또는 무엇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 어떤 이번에 출간하게 된 감정 노트, 그러니까 90일 감정 노트에 대한 광고처럼 돼버리기도 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책이 나오기 이전부터 진료실에서 기분기록지를 쓰고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서 자동사고 기록을 함께 쓰면서 배웠던, 그 다음에 느꼈던,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 뿐이지 예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것이고 필요하다는 것들을 늘 진료실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이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꼭 이 기록지로 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굳이 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쉽게 해보고 싶다 하면은 저희 감정 노트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한번 써보세요.